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린의 나승복 변호사입니다. 오늘 데이터의 국외 이전과 화장품, 식품업 규제 관련해서 중국법상 유의사항에 대해서 여러 사내 변호사님들과 시청자분들께 실무상 이슈를 강의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동진 한국 화웨이 기술의 사내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린의 이영철 중국 변호사님이 패널로 협조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최근에 큰 이슈가 되는 9월 1일부터 시행된 데이터의 국외 이전 규제, 그리고 세 번째 화장품 식품업의 중국 진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를 잡은 이유는 화장품업이나 식품업이 온라인 또는 플랫폼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개인정보라든가 데이터의 중국법상 규제가 바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띠디 추싱의 위반 사례를 좀 더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국외 이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중국 법령으로는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안전법, 온라인 안전법, 네트워크 안전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시행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련 법령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민감 개인정보 또는 국외 정의나 이런 부분은 여기 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쭉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운영자라든가 또는 국가 네트워크에서 정하는 어떤 수량 이런 부분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안전 의무라든가 준법 체계 또한 그 내부 시스템 정비를 필요로 한 사항이고,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잘 준비할 이슈라서 여기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안전 관련해서는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내에서 데이터 처리나 그 안전 감독을 주 이슈로 하지만 국외에서 데이터 처리 활동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국의 안전, 공공이익 또는 인민이나 조직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라면은 이 범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안전이나 응급 처리, 그리고 또 안전 심사 및 국외의 안전 관리, 국외 이전에 대한 안전 관리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 데이터의 처리자는 데이터 안전 책임자와 관리 기구를 명시해서 관련 법령의 어떤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 즉 그 온라인 데이터 안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안전 보호 의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내부 시스템, 그다음에 컴퓨터 바이러스나 내부 네트워크의 공격,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조치, 기술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기관에서는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关键信息 基础设施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샘플 검사라든가 개선 조치 확인 또는 네트워크 이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안전위험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온라인 운영자의 어떤 개인정보 관련 의무라든가 또는 전자정보 발송 서비스, 응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자의 이런 의무들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보호, 안전관리, 그리고 어떤 악의의 프로세스 설치나 정보 배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에 제공 중지나 삭제 조치,
이런 부분을 아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시하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 3법을 아울러서 위반한 최근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주무기관에서 지난 7월 22일, 2022년 7월 22일 그 중국의 대표적인 공유 차량 플랫폼 기업인 띠디 추싱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2015년부터 발표일 당일까지 위반한 여러 사례들을 한 8가지로 적시를 해서 회사에 대해서는 1조 6천억 원의 과징금, 그다음에 이사장과 또 총재에 대해서는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굉장히 큰 어떤 위반 사례가 공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위반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의 휴대폰 갤러리 내 캡처화면 정보의 위법 수집. 두 번째, 클립보드 정보나 앱 정보의 과도한 수집. 승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 그리고 택시기사의 학력이나 신분 정보의 과도한 수집. 또 명시적인 고지 없이 승객의 외출 루도나 상주 도시, 타 지역 비즈니스, 여행 정보의 분석, 그리고 승객의 카풀 서비스 사용 시 서비스와 무관한 어떤 통화 권한 요구,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설비 정보, 기타 19개 항목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대한 설명 위반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법 위반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검사 조사를 거쳐서 상당한 어떤 규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과징금을 크게 내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데이터 3법의 개략적인 내용과 띠디 추싱의 어떤 위법 사례를 종합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실무사항에 대해서 주의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와 같은 데이터 3법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한 규제와 엄정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한국의 중국 진출 기업 중에서 개인 정보라든가 데이터의 수집 관리와 관련된 기업에서는 이 법의 어떤 적용의 주의사항,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입법상 동향이 진행될지 수시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게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데이터 관련, 3법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업체들의 현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더욱이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던 그 시의성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따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 국외 이전에서 그 의미를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주무기관의 어떤 관련 규정 답변에서 나온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처리자가 중국 내 운영 중에 수집하고 생성한 데이터의 국외 전송 또는 저장 또는 국외 조직기구나 또는 개인이 접속, 사용한 경우를 국외 이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평가의 원칙은 사전 평가를 하고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게 됩니다. 위험의 자체 평가, 그리고 중국의 어떤 성급 기관 및 중앙 정부 기관의 안전 평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평가, 성급 주무 기관의 경유를 거쳐서 국가 주무기관의 신고 절차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중요 대상은 데이터 처리자가 중요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 변조나 유출 등의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중요 데이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운영자와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의 데이터 처리다. 전년도 개인정보 누계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또 국에 제공한 민간 개인정보가 1만 명 이상인 경우가 국외 이전 안전평가 신고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기업의 경우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 사항, 안전평가에 있어서 중요 사항은 데이터 대상 데이터 처리의 목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또는 데이터 수령자의 어떤 책임과 의무, 그리고 국외 이전 중 또는 그 이후의 변조, 파괴, 유출, 분실, 그리고 또 해당 그 대상 계약 체결 업체에 있어서 안전 보호 책임 또는 의무의 충분 이행, 이런 것들을 중요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사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성급 중요기관은 신고자료 수령일부터 5영업일 내에 안전성 심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안전한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게 되고, 그 이후에 국가 주무기관, 중앙 주무기관은 신고자료 수령일부터 7영업일 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한 후에 서면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기에 필요한 제출 서류로는 신고서, 또 자체평가 보고서, 수령자와 체결 예정인 법률 문서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심사 내용은 데이터의 국외 이전의 목적이라든가 또는 그 수령 국가의 안전보호 법령 또는 네트워크 환경이 국외 이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외 이전 데이터의 규모나 범위나 민감 정도, 그리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어떤 개인정보의 보장 여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평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자체평가 결과 제출일부터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몇 가지 상황에 해당이 될 경우 재차 평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국외 이전 목적이라든가 변경, 방식이나 범위, 이런 내용에 변경이 생겨서 국외 이전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절차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항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로 국외 이전 규제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4, 5년 이상 전부터 해왔지만 한번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 금융정보는 중국 내에서 처리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아니고는 국외 제공이 금지가 됩니다. 또 개인의 건강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외 서버 저장이나 국외 서버의 신탁, 임대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차량 예약 플랫폼 기업의 어떤 개인정보도 역시 중국 내에서 저장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저장 기간은 최소 2년이며 원칙적으로 국외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산업 관련 중요 데이터도 중국 내에서 저장이 강제가 되고, 업무상 필요 시에는 주무기관의 어떤 안전평가 절차를 거쳐서 국외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와 같은 국외 이전 관련 규제 법령이 9월 1일 시행이 됐지만 여러 업종상 또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에 계속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평시에 긴밀히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입법에 필요한 사항, 대비할 사항, 그리고 실무 진행 과정에서도 주무기관과 긴밀히 협력을 하셔서 적시에 잘 대응을 함으로써 리스크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이 중국의 데이터 3법, 그리고 최근 9월 1일 시행된 중국의 어떤 국외 이전 규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중국 관련 업무를 쭉 진행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중간 휴식 차원에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03년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출장 간 그 중국의 여러 지역들을 한번 따져보니까
북경은 주로 규제 이슈, 그다음에 상해는 주로 무역, 그다음에 이 아래 광동이나 저 심천, 시아먼 이쪽은 상장 이렇게 좀 나누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한국의 M&A라든가 또는 무역이라든가 투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업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주춤했다 하더라도 M&A라든가 여러 투자 업무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출장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 가장 아름다웠던 곳은 운남성의 위룽쉐산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인상 깊었던 곳은 그 후지안 시아먼 부근의 그 토로우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인공위성에서 원자탄 시설로 잘못 보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잠깐 소개한 김에 저희 법인과 중국팀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법인인 법무법인 민은 2017년 설립이 됐고 지금 현재 전문 인력이 한 11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내 변호사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 로펌 중에 하나다. 라는 점에 어떤 포커스를 둘 수 있겠습니다. 중국 팀은 저를 비롯해서 이용철 중국 변호사님, 중국 로펌에서 10여 년 활동을 크게 하셨고 추원식 파트너 변호사님도 광장을 비롯해서 여러 중국 업무를 많이 담당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그 역동적으로 고객의 니드에 잘 맞추어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경험과 인력을 구축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업체인 그 이슈인 화장품과 식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장품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그다음에 수입 화장품의 등록 신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관련 절차,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어떤 수입 화장품의 유통, 법적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화장품, 즉 한국 화장품의 중국 진출에 따른 중국 각도에서 수입 화장품 관련 법령은 굉장히 많이 제정 시행이 됐습니다. 2021년이나 22년에도 시행된 법령들이 많아서 상당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입 화장품의 등록과 신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등록제와 신고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등록제의 적용 대상은 특수 화장품, 그 다음에 고위험성 화장품의 신원료가 등록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보다 좀 더 간이한 신고제의 경우에는 일반 화장품, 그리고 기타 화장품의 신원료. 대부분 이런 등록이든 신고든 이런 어떤 화장품의 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등록 신고 관련해서 사전 준비 사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마침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내 책임자의 지정이 아주 중요한데 경험과 책임감이 있는 중국 업체를 잘 선별해서 지정하는 게 아주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 책임자의 의무는 중국 내에서 여러 필요한 사항들, 중국 내 어떤 검사라든가 리콜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로서는 역시 안전평가, 그리고 화장품의 효능 및 홍보 평가, 그리고 화장품의 라벨 이런 부분도 중문 라벨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외국어 라벨이 있는 경우는 중문 라벨이 함께 부착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화장품 경우에 기존에는 동물 실험 검사를 거쳐야 했으나 최근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동물 실험 결과를 거칠 필요는 없다.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고제 제품의 기본 제출 서류들은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제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추가적인 제출 서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인가된 검사기구가 확인한 미개봉 시판 샘플이나 또는 제품 기술 요구 그리고 검사기구가 발급한 검사 보고서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국가약품감독국에서 이제 구체적인 심사를 하게 되는데 먼저 기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등록제의 경우에는 이제 중대한 화장품이라서 중요한 화장품이라서 사전 평가를 하게 되고 신고제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사후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등록제의 경우 기술평가 의견을 받은 날부터 20영업일 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관의 검사 검역 이슈도 아주 중요합니다. 입국 물품에 대한 검사 검역 증명을 잘 해야 되고 현장 검사, 랜덤 검사, 라벨 검사, 실험실 검사 등 여러 검사 절차들이 필요한데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랜덤 검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최초로 수입한 경우라든가 수입 물량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속 관리 감독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등록증이 5년이 유효 기간인데 만기 뒤에 연장 필요 이슈라든가 현장 시에 어떤 협조 필요, 현장 검사 시에 협조 필요, 그리고 등록증의 무단 양도 이런 부분은 철저히 엄중하게 금지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등록 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전에 어떤 등록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꼭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화장품의 유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유통기업은 특별한 경영허가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식품과 가장 대비되는 측면인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영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제품 공급자의 자격 증명이라든가 또는 화장품의 등록 신고 여부, 제출, 출고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잘 한번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역 및 화장품 라벨 표시 사항에 대해서도 유통기업에서 같이 병행해서 저장, 운송, 또는 정기검사 시행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당 부분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경영자로서는 상당히 또 필요한 준비, 실명 등기를 한다든가 이에 대한 관리 책임,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처벌 사례들도 있다는 점을 여기 자료를 통해서 주시하시고 잘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그 크로스보더 전자 상거래 이슈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무당국에서 소매 제품 리스트 이런 부분을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매년 그 리스트를 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경영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에 그 사업 진행에 굉장히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있어서 권리 의무 조항, 대금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인도라든가 건수라든가 또는 품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계약 조항에 잘 반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침해 대응이라든가 손해배상 이슈, 또 분쟁 해결 방법, 적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긴밀히 협의해서 유불리를 잘 분석할
수가 있겠고 이를 적절하게 잘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식품업의 중국 진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업의 중국 진출 관련해서는 훨씬 더 엄격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식품안전법, 경영허가관리 규정, 안전법에 대한 실시 조례, 그리고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방법, 수입 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그리고 또 식품 생산 경영 감독 검사 관리 방법, 이런 여러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속 규정들이 많이 제정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면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라든가 또는 저장 또는 생성 또는 어떤 분석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앞서 자세히 설명드린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함께 주의 깊게 어떤 실무상 주의를 좀 중요한 사항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입 식품의 해외 생산 기업은 먼저 등록 절차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이 강제되는 경우입니다. 수입 식품의 해외 생산 기업 등록이 강제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세관 청소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주요한 어떤 적용 대상은 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 이런 기업의 경우에 이루어지게 되겠고, 식품 첨가제라든가 또는 관련 제품의 어떤 생산, 가공 이런 부분은 제외되겠습니다. 등록 요건으로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산국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이 중국 세관총서 관세청의 어떤 효력 동등성 평가 심사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국에서, 즉 한국에서 어떤 시스템 문제가 없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국의 관세청 세관총서의 효력 동등성 평가 심사를 거쳐서 통과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생산국의 주무당국, 식약청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주무당국의 효과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식품 기업이어야 된다. 즉, 그 생산국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식품 안전 위생 관리 및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또 생산국에서 적법하게 생산 수출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이 중국에 관련 법령, 그다음에 식품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함을 개런티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지 않으면 등록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식 추천 등록제입니다. 세관 총서에서 정한 18개 식품에 18개류의 식품의 어떤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주무부서가 중국 세관 총서에 공식적으로 추천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음료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견과류, 건조 과일 등등 여러 식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18개류 식품에 대해서는 먼저 중국 세관총서에 공식적으로 추천을 해서 거기에 등록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자발적 등록제입니다. 좀 더 완화된, 간이한 것인데 공식 추천 등록제의 적용 대상 위의 생산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 유효 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 그리고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수입 식품의 안전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수입 식품의 어떤 세관의 심사 통과 시에만 수입이 가능하겠고 당연한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해외 생산 기업 등록, 수출입자 등록, 수입 동식물 검역, 현장 조사 이런 여러 검사 절차가 있는데 빠짐없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평가. 앞에는 식품에 대한 검사고 이번에 시스템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제 아래 그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세관은 외국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중국의 최초로 식품 수출을 신청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해당 국가의 식품 안전, 동식물 검역 운영, 조직 기구 등에 대해서 중대 변동이 있다든가 또는 동식물 전염병이라든가 또는 안전 사건이 중대하게 발생을 한 경우에는 이 시스템 평가를 같이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또 통제 조치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수입이 중단될 수도 있고 금지될 수가 있습니다. 식품 안전 위험이 또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시에는 어떤 해지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제 사유와 관련해서도 한번 자세히 보자면은 수입 식품이 검역 전염병 오염이나 또는 매개체가 되어서 효과적인 처리 불능이 될 때 또는 식품에 중대한 안전 우려가 있을 시에는 통제 사유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입 식품의 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품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중국 내에서 수입 식품의 유통을 위해서는 식품 경영 허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식품 경영 허가증이 있는 업체를 그래서 반드시 잘 물색하고 신용도라든가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걸 잘 체크를 해서 유통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식품 경영 허가증은 경영 장소당, 그 매장, 영업점당 하나의 어떤 허가증이 필요하다는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서면 심사나 현장 검사를 거쳐서 식품 경영 허가증이 발급이 되고 통상 한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겠습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업자는 해외 생산업체의 식품 안전 위험 통제 조치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이 식품안전법이라든가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수시로 잘 체크를 해야 되겠고, 수입식품에 리콜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입업자로서는 그 안전감독부서와 검역기관의 보고를 적시에 이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식품과 관련해서 법적인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의 등록 신고 등 법령 준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년 가까이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위반 사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이에 대해서 아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았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법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어떤 법적 평가와 수익성 평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평가는 OX의 문제입니다.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수익성 평가는 다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익이 많냐, 적냐. 그러나 이 법적 평가를 수익성 평가의 한 부분으로 넣어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이익, 손해, 또 위법의 이슈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 하나 각도에서 보자면은 너무 조급하게 법령의 검토 없이 지금 중국 파트너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놓칠 것 같다는 너무 조급함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이루어지는 데서 그 어떤 근원, 소치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데이터 상법이든 국외 이전이든 화장품업이든 식품업이든 중국 진출, 중국 내에서 어떤 법령에 관련된 이슈는 중국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고 그 속에서 모든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식품이든 화장품이든 이런 상표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기초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중국 법뿐만 아니라 글로벌 법령을 같이 고려해서 그건 자기 자신 위에
잠자서는 안 되고 늘 깨어있는 어떤 법률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의 권리 보호, 위험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그리고 그 경영 능력, 재무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은 협력 과정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집중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손실의 어떤 후속 처리에 굉장한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유의를 하셔가지고 데이터 3법이든 식품이든 또는 화장품이든 이런 부분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지금 한 40분에 걸쳐서 제 시간 범위 내에서 강의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한국 화웨이 기술에서 사내 변호사님으로 계시는 이동진 변호사님께서 한 5분 정도의 코멘트 및 질의를 해주시고 이어서 저희 법무법인 민의 이용철 변호사님께서 또 그에 대한 어떤 패널로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웨이 코리아 법무팀의 이동진입니다. 우선 중국의 데이터 규제에 관하여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나성복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간단한 개인적 의견과 질의사항들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웨이에 입사할 당시 인터뷰를 담당했었던 본사 법무팀의 첫 번째 질문은 한국에는 인터넷 안전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데이터 관련 법들은 중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법률에 해당되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 3법에 관해 더욱더 잘 알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를 통해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데이터 안전법과 네트워크 안전법에 따라 데이터 및 네트워크의 관리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들 중 중요 데이터 혹은 핵심 데이터로 분류되는 데이터의 처리자가 데이터 안전법 등에 따라 데이터 안전 보호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중국 내의 중요한 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 조치 등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으면 족하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 법률에서는 안전평가 심사 절차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한 경우에 국가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데이터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지만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13에는 상호주의를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법률에 상응하는 제한을 대한민국 역시 할 수 있다고 짧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 제한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관해서 불분명한 문제가 있겠지만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상황에서 한국 당국 또한 필요하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이론적인 법적 근거는 있지 않을까 하고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해 주신 나 변호사님께 두 가지 정도를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삐리 추싱 사례와 관련하여 삐리 추싱의 위반 요지에는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이용자 정보의 위법 수집, 설명 의무 위반 등이 해당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도한 수집은 어떤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어느 정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과도한 수집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요건이 궁금합니다. 둘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안전평가 심사 절차에 따른 리스크가 실무상에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요건만 갖춘다면 의뢰 다 허가를 받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로 보아도 되는지, 아니면 그 심사가 엄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사항들을 모두 보완하여도 당국이 이를 허가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집중을 위해서 먼저 간략하게 제가 답을 하고 이어서 이용철 종업 변호사님이 패널로서 토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두 가지 해주셨는데 첫 번째 DD 추싱에서 위반 사례 중 위법과 과도의 어떤 한계, 부분의 어떤 근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 고저왕 신부만에서 8가지 위반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어떤 것은 위법, 어떤 것은 과도.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위법이냐 과도냐 이 문구에 의해서 법률 위반의 어떤 구속 요건을 구성한다기보다는 여기서 과도함은 관련 자료를 좀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그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굉장히严重, 엄중하다 이런 측면에서 정도가 아주 심하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기존의 법 위반을 좀 더 강화하고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수량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위의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인정보 여러 데이터의 국외 이전 관련해서 안전평가의 실무상 어떤 이슈에 대해서 또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어떤 심사 또는 평가에 그칠 것인가, 엄격한 평가에 그칠 것인가, 이 부분은 금년 9월 1일 시행이 되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실제적으로는 실무상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이 아직 축적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실무상 엄격과 간이 또는 형식성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기업으로서는 이 규정에 맞게 엄격한 준비, 엄정한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향후에 어떤 리스크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이 시행이 됐다는 것은 아주 형식적인 어떤 것으로는 전망은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데이터 산법의 국외 이전, 개인 또는 여러 중요 정보와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관련 기업으로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법무법인 린의 이용철 변호사님이 이 식품 또는 화장품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로서 코멘트를 해주시고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린의 중국 변호사 이용철이라고 합니다. 저도 나승복 변호사님의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분산적으로 이런 지식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다시 공부를 하는 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무를 하면서 사실은 이 아주 많은 산업에 이런 특화된 그런 법 규정들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프랙티스를 하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이제 좀 깊게 연구를 했었다고 한다면 건설이라든지 그 화장품, 식품 뭐 이런 지금 나 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나름 이제 재밌었고 특히 화장품이나 이런 식품, 뭐 이런 건설 이런 업종에 대해서 저도 조금
조금은 깊게 공부를 했던 이유는 그런 업종에 이제 있는 기업들에게 법률 자문 서비스나 다른 이제 뭐 분쟁 해결 관련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들이 조금은 많은 편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업종들의 입법 동향이라든지 평소에 어떤 뭐 업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주의 깊게 이제 살펴보고 있었고, 지난해 이제 그 화장품 관련 법 규정들이 이제 다수 개정되거나 개정되면서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법 규정들을 쭉 한번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정리를 해서 고객들에게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이제 공무원에서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경우는 한국처럼 화장품법 같은 이런 법이 아니라 중국의 공무원에서 제정한 이 조례라고 부르는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가 사실은 가장 상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위법이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관련되어 있던 다른 법 규정들도 거의 잇따라서 다 이제 개정되거나 개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에서 중저가 브랜드들이 사실 막 치고 올라오면서 그 경쟁력을 키워갖고 지금 해외 브랜드들이 점유율을 지금 다 갉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 브랜드, 중저가 브랜드, 특히 중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게임 자체가 조금씩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찾아온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공략을 할 것인가를 나름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어떤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변호사로서 어떻게 직접 개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거나 하나의 공략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경쟁자들이 앞서서 그 최신 법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법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이제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나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법의 문제는 이게 그 OX 문제라서 이 자칫하면은 이제 안 되는 사업을 하려고 사업적으로 막 계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특히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을 하기 전에 먼저 법적인 검토가 전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지금 사실은 최고층으로부터 식품은 인민의 근본이라는 이런 정신이나 이런 원칙을 갖고 지금 관련 법 규정들을 강화를 하고 관련 기업들을 되게 단속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식품안전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뭐 여러 가지 안전평가에 관한 규정들이 하나씩 이제 개정되거나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분야가 조금 더 익숙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화장품 분야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해외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내 그 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그 수입 화장품의 경우는 중국에서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는 거는 이제 확실한데, 그러면 수입 화장품 브랜드나 수입 화장품 해외 화장품 기업이 어떤 중국에서는 화장품의 등록인 또는 신고인으로 돼야 되는데, 그 화장품의 생산은 실제로 중국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면
사실 왜냐하면 이게 위탁 생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위탁 생산을 하면은 중국산 화장품으로 이제 법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등록인은 또 해외의 어떤 화장품 기업이라서 등록인과 신고는 해외 화장품 기업이라 이런 경우에는 그 별도로 중국 내 그 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용철 변호사님께서 그 식품업 그리고 화장품업 전반 어떤 법률적 이슈, 그다음에 시장에 있어서 어떤 실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향후의 어떤 법률적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잘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관련 질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화장품 생산업자가 중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중국 현지의 어떤 생산업체를 정해서 위탁을 통해 위탁 생산을 해서 중국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탁 생산업체는 그 한국의 원래 화장품 기업의 브랜드 또는 화장품 기업이 등록 신고한 그 제품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생산만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 생산 업체가 따로 현지에서 등록이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으나 다만 중국 내에서 위탁 생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화장품 어떤 기업 사업에 대한 책임자는 중국 내 책임자는 지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 가지 긴 시간 동안 온라인 상태에서 중국 법률 이슈 중에서 최근에 가장 우리 기업들과 관련된 데이터 3법의 국외 이전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나 개인정보와 무관하지 않은 식품업이나 화장품업의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들의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법무법인에서 상당히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 사내 변호사님들에게 한번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은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만 법률적 이슈는 가장 중요한 OX의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기 전이든 중국에 진출해서 경영을 하시든 정신일도 화사불성의 그런 마인드로 법률적 위험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달라지면 어떠할까?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위험은 사소한 한 구절, 한 문장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다면 하사불성,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안서의 범협이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요지저 실징청 법률을 지키고 법률에 따라서 위험을 체크할 의지가 있는 자는 중국 내에서든 한국 내에서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범협의 그 교훈을 한 번 더 되새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시간 가까이 걸친 사내 변호사님들에 대한 최근의 중국법 이슈에 대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시간상 제약이나 또는 워낙 방대한 이슈를 터치하다 보니까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뉴스레터라든가 또는 사내 변호사님들의 어떤 이메일을 통해서 긴밀한 소통을 거쳐가지고 법률적 위험 그리고 법률적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단계 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내 변호사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